한번 외쳐봅시다. 홍준표! 네, 감사합니다. 일찍이 우리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통해서 신중감 있게 우리 만났던 분입니다. 부정 카리스마 영등포 갑타협위원장이신 박선유 위원장님의 잔눈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영등포 갑타협위원장 박선주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서서 뵈니까 첫 번째 생각 정말 감사합니다. 바람 부는 날, 남들 다 쉬는 날, 대한민국의 미래 생각해서, 우리 자식들의 앞날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루는 자랑스러운 역사 지켜가기 위해서 가득 메워주시고 힘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세 5월 9일 투표 당일까지 이어가실 수 있으시죠? 이어가실 수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무너진다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누가 만들어 놓은 역사인데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격찬한 가장 못 살고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잘 살고 여유 있는 나라로 변모된, 외국의 도움 없이는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어려운 나라들 도와주는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었는데, 그런 나라 부끄럽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근본 없이 북한 편들고 문제없이 왔다 갔다 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만든 역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잘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10년 전으로 돌리겠습니다. 10년 전 김대중 정부 이어서 노무현 정부 들어섰을 때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등록금은 그때 다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 그때 다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청년들의 실업 그때 심화됐습니다. 맞아요. 농민들이 잘못된 농정에 항의하기 위해서 집회하다가 숨지는 사건들이 빈발했던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맞아요. 그런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부패 세력들이 부정부패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비극적인 역사를 만드는 역사,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역사 다 잊어버리고 그 모든 역사 다 덮어버리고 실력도 별로 달라지지 않은 저들이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분들 실력 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본의 아베 수상을 2번 만나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한 번 만나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논의하면서 한국에는 관심조차도 두지 않는 서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 과거 청와대 대변인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했습니다. 참여정부 끝나고 우리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부시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부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 10년 정도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그 시절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는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북한에 관한 정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도 미국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북한에 관한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에 주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정보를 주는 순간 그 정보들이 전부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사드 배치를 반대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과 상의하겠다는, 중국을 파트너로 삼겠다는 위험한 전략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더 생각하겠다는 안보를 깡그리 허물어뜨리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사드에 관한 이 얘기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기자 시절에 전쟁터를 5군데 다니면서 전쟁의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걸프전, 소말리아 내전, 수단 내전, 유고 내전, 유고에는 2번씩 가서 전쟁이 사람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처참하게 사람들을 동물적으로 만들어내는지 그 비참상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을 보면서도 제가 깨달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소말리아에서, 유고에서, 케냐에서, 수단에서 그 위험스러운 전쟁을 보면서도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아, 이 전쟁이 이렇게 비극적이고 심각하지만 그래도 1953년 6월부터 50년 6월부터 53년 7월까지 이어졌던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6.25의 비극보다는 훨씬 덜 하구나 하는 걸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런 나라들에는 겨울은 없었습니다. 겨울이 없었기에 배고픔 속에, 추위에 떨면서, 헐거움 속에서 추위에 떨면서 죽어가야 했던 그 비참한 상황은 그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 땅에는 50년 겨울, 51년 겨울, 52년 겨울, 3년의 겨울을 통해서 먹지 못하면서 입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려 추워 얼어 죽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나왔던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경제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꿈도 꿔서는 안 되는 일, 이 땅에 전쟁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 안보를 든든히 지킬 수 있는 홍준표 후보를 우리의 대통령으로 세워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홍준표 사사건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사사건건 중국의 눈치를 보고, 사사건건 미국의 안보정책에 시비를 거는 문재인 후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수십만이 모여서, 수백만이 모여서 외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투표 2번 여러분, 외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집에 가셔서 앞으로 남아있는 나흘 동안 아들, 손자, 며느리부터 설득하십시오. 설득하셔서 전부 투표장으로 손잡고 나가십시오. 투표하지 않으면, 투표장에 가서 찍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5월 9일은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홍준표 대통령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 탄생하는 날이 돼야 합니다. 제가 홍준표 하면 여러분들 대통령 하십시오. 3번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감사합니다. 네, 박성규 영등포 사업장애위원장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 위기입니다. 우리 안보 위기에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종북 촉진이라는 깃발이 들고 육사 동지 회원님들께서 지금 자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분들에게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권영세 영등포 울 당협위원장님의 지원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사와 서울시 당협위원장님을 지내셨습니다. 권영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의 권영세입니다. 우리 영등포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날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노는 날이고 날씨도 아주 좋은데 어디 놀러도 안 가시고 또 집에서 쉬지도 않으시고 이곳에 이렇게 모여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와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와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홍준표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긴 말씀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대선철이다 보니까 이번 대선에 특히 여러 후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까 앞에서 몇 분이 말씀하신 대로 엉터리 여론조사만 믿고 이미 다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 후보는 입만 열었다 하면 절반 이상이 거짓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런 사람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 죽어라고 반대하다가 대통령 선거 다가오니까 갑자기 찬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보수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면서 여러분들 같이 보수 우파 표를 뺏어가려고 보수 우파인 척 하는 그런 후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런 사람 대통령 시켜서 되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대통령 시켜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이번 대선 후보 중에는 독특하게 상황이 있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상황. 여러분 상황 아시죠?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기네들이 집권하면 보수 우파를 싹쓸이 해버리겠다, 괴멸시켜버리겠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사람을 상황으로 모시고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런 사람 대통령 시켜서 되겠습니까? 지금 핵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 김대중 정부에 있는 대로 돈 다 퍼줘서 지금 핵 개발 만들게 한 그런 사람이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런 사람 상황으로 모시고 있는 후보가 누굽니까? 그런 사람 대통령 시켜서 되겠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틀렸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상황이 그럼 누굽니까? 맞습니다. 국민이 바로 상황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국민 여러분을 하늘처럼 모시고 상황으로 모셔서 국민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이런 홍준표 찍지 않고 누굴 찍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벌써 투표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안 한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5월 9일
홍준표 후보는 자꾸 12월 9일이라고 그러는데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여러분께서 주변에 한 5명만 데리고 와서 우리 홍준표 후보 찍으면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영세 영등포 당협위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등포 국민 여러분, 우리 가슴속으로 홍준표 후보가 잠시 후에 도착합니다. 우리 열기를 북돋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입니까? 우리 서민, 잘 사는 서민 만들어줄 그 대통령 누구입니까? 당당한 안보 대통령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대한민국 위기에 쓰려고 하늘이 점지한, 하늘이 아껴준 사람 홍준표 대통령 후보가 잠시 후에 우리 가슴만 속으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등포 역전 광장에서 입추의 여지 없이 홍준표를 지지하고 청원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 율동팀과 함께 흥을 돋우면서 홍준표 후보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젊음과 열정으로 뭉친 우리 시당 율동팀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네, 박수 주시면서 대한민국 희망 홍준표 후보를 기다리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당당한 서민 대통령입니다. 안전한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 대한민국을 지켜줄 유일한 대통령 홍준표 후보가 잠시 후에 우리 가슴속으로 옵니다.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승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기호 2번 우리의 자랑스러운 홍준표 후보, 당당한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잘 해내겠습니다. 사랑받는 자유한국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5월 9일 홍준표 기호 2번에 꼭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제 서민이 당당한 나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물이 바로 홍준표입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들고 계시는 스택과 그리고 깃발을 흔들면서 바로 들어주십시오. 네, 동작합, 네, 양천, 필승 단합을 강서평 단합협의회, 네, 그동안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5월 9일 대한민국의 역사는 변합니다. 서민 복지로 누군가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 안보다 경제나 든든한 홍준표.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당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이제 곧 도착할 겁니다. 네, 지금 이곳에 전희경 의원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셔서 한번 왜 홍준표인지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경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더 잘 살고 더 강한 대한민국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강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외신에서는 매일매일 북한 소식을 전하느라고 방송이 바쁩니다. 북한이 핵 만들고 미사일 만들어서 언제 사고 칠지를 모른다고 세계에서 다 걱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가한 소리하고 아직도 북한하고 대화하겠다, 돈 갖다 주면 말 들을 거다라는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황제 채용이 됐다는데 아직까지 진실이 어떤 건지, 무엇이 사실인지 국민들께 알리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 보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간들 걸어왔습니다. 보수, 우파, 그동안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온 사람들 무시하고 뭔가 잘못된 사람으로 매도하는 틈에서 우리 그동안 눈물로 시간들 견뎌왔습니다. 그렇시죠? 이제 우리가 상승세를 타고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스포츠를 해봐도 어떤 승부가 가장 짜릿합니까, 여러분? 역전승입니다. 우리 아주 어려운 고비고비 넘고 넘어서 이제 역전의 고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누구 힘으로 역전 만들 수 있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 어려운 여건을 뚫고 국민들께 힘드리는 말씀, 정직한 말씀, 대한민국 살려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올라온 길입니다. 여러분, 홍준표 이름 크게 외쳐주십시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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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켜온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일해서 읽어온 대한민국의 번영입니다. 여러분, 이거 북한에 갖다 바치고 우리 때에서 다 나눠 써버리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빚더미 안겨주자는 사람들 절대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정답 2번 홍준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밖으로 흩어져서 나라 살리자는 마음으로 5명, 10명 5월 9일 반드시 홍준표를 찍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이제 가짜 보수, 얼치기 보수였던 안철수를 찍으면 문재인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해온 대한민국의 가치, 신념 그대로 홍준표 반드시 찍어서 홍준표 대통령 5월 9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정현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유권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 음악 한 곡 더 드리면서 홍준표 후보 기다리겠습니다. 다 같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희망의 이름입니다. 대한민국 서민 대통령, 우리의 당당한 지도자 홍준표 대통령 후보가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뵙기 위해서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법과 원칙을 잘 알고 있는 후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당당한 서울 대통령입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세계에서 지켜나갈 서울 대통령입니다. 우리의 희망 홍준표를 외쳐주십시오. 홍준표를 연애해주십시오. 홍준표에게 소입하십시오. 나가자고요. 이게 외쳐주기 바랍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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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네,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홍준표를 찍어야 홍준표가 당선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당당한 서민 대통령, 우리 가운데 힘을 모아 강한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오는 5월 9일입니다.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우리 홍준표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홍준표는 승리합니다. 함께 해주신 사랑스러운 대한민국 유권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제가 대통령 후보 홍준표 후보 도착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곳에 희망이 도착했습니다. 네, 홍준표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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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대통령입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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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운 우리 홍준표 후보입니다. 우리 홍준표를 한번 외쳐봅시다. 홍준표!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후보를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부산을 거쳐서 대구 그리고 안동 또 올라오면서 충주 그 다음에 태백 강원도 일대를 싹 돌고 이제 서울로 다시 왔습니다. 이제 선거가 나흘 남았습니다. 나흘 남았는데 내 여태 아들 문제라서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라서 내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옛날에 우리 이해찬 총재 모시고 있을 때 하도 민주당에서 아들 병력 비리를 말하자면 조작해서 내고 하는 걸 내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들 문제는 그게 문제가 돼도 내 이야기를 쭉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오늘 안철수 당에서 뭐 목소리를 확보했다 이래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거짓말로 자꾸 해명하다가는 정말로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내 그것은 이제 해명을 하는 게 옳겠다. 응? 우리가 지난번에 정유라 사건 기억하지 않습니까? 응? 삼성에 그 뭐 성마용 말 3마리 이재용 그 말 3마리 주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걸 쳐다보면서 국민들이 왜 분노를 냈냐? 돈도 백도 실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분노를 냈습니다. 어떻게 돈도 백도 실력이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돈 많은 부모 만나도 그것도 실력이고 백 있는 부모 만나도 실력이라고 하면 우리 서민들은 누굴 믿고 삽니까? 그래서 분노를 냈는데 문재인 후보 아들도 정유라 사건하고 내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판에 아버지하고 잘 돈 덕에 시내 직장 비슷한데 그런데 지 혼자 딱 무시에 들어가고 이런 거는 후보가 국민들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잘못한 지도자는 사과를 하면 용서하지만 거짓말하는 지도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이라서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민 앞에 와서 우리 YS도 대국민 사과했고 DJ도 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했고 다 했지 않습니까?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해줘요. 국민들이 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로 듣고 또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수렁에 빠지고 국민들이 지도자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지도자는 절대 국민들이 믿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들이 뽑아줘서도 안 돼요. 미국의 그 닉슨 대통령 보세요. 어떻게 있을 때 처음에 잘못했다고 했으면 미국 국민들이 탄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나중에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니까 탄핵당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태 선거 시작하고 여태까지 내가 실제로 방송에서도 그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TV 토론할 때도 그건 아들 얘기이기 때문에 뭘 그거 옛날에 이총재는 당하는 거 보니까 그거 참 딱하더라. 우리 당에서 그 TV 토론할 때 물어보라고 막 잘해줘도 내가 물어봤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제는 본인이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청년들에게 사과를 해요. 그게 맞겠죠? 제가 여기 서민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 서민이란 말은 보수 우파 쪽에서는 참 쓰는 걸 꺼리는 단어, 좌파들이 다 쓰는 단어. 그런데 왜 서민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냐면 그 적힌 대로입니다. 나는 일단 800원 받던 경비원 아들입니다. 거의 돌아가신 직전까지. 우리 엄마는 문맹입니다. 그래도 바르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이것이 나는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대통령 우리 당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한번 썼어요.
내가 너희들 롤 모델이다. 대한민국 그 젊은이들. 아이 생각해보세요.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전실 때는 늘 수도가에서 물배로 쳐오고 원목에서 굶던 일을 갖다가 다반사로 하고 그렇게 내 혼자 고생해가지고 부모 타당하고 이 세상에 내 부모님을 제일 존경했고 맞아요. 그렇게 내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내 실력으로 검사하고 맞아요. 또 내가 국회의원 내보낸 것도 강북에서 했어요. 동대문에서. 훌륭합니다. 우리 한나라당 잘 안 되는데 그래 하고 또 고향 가서 도지사 두고 나면서 우리 고향의 빚 다 갚아주고 아이고 잘했네요. 아니 그러면 입장에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 홍준표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상하게 말이야. 내 집에 안 가보세요. 내각시한테 내 40년 살지만 내 꼼짝 안 하고 살아요. 다시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요. 아니 우리 각시가 처음에 결혼할 때 약속하라고 한 게 있어요. 뭘 약속하냐? 밤 11시까지는 무조건 들어와라. 각시 고향은 전라도인겨. 네, 알았어. 네,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남의 살을 탐하지 마라. 내가 한다. 내가 그 우리 각시 시키는 대로 하고 삽니다. 검사 때는 어떻게 밖에 옛날에 검사들은 술을 많이 먹었어요. 밤새도록 술 먹고 그러는데 10시 되면 어느 자리든 발딱이를 씁니다. 10시 넘으면 들어가면 집에 문을 안 열어줍니다. 아이고야. 내 두 번이나 쫓겨가가지고 딴 데 11시 반에 들어가다가 쫓겨나가고 내 청주에서 검사할 때는 거기도 갔어요. 찜질방이야. 우리 뭡니까 검찰청 내 숙직실에 가서 밖에 나가서 자면 또 이상한 소문 날끼고 쫓겨나가고 그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그게 이제 아파트 그 연립주택에 주키를 열면 보조키 열고 이랬는데 주키를 열어갖고 보조키 열려면 주키가 착 잠기고 또 보조키 열어갖고 주키 열려면 위가 착 잠기고 그러니까 한 30분 시들리다가 내가 그 청주지검 그 당직실에 가서 잔 일도 있어요. 그 직원들이 밤늦게 이래 들어가니까 왜 오냐 이런 분들이 내일 기소할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건 좀 보러 왔다. 내가 두 번 그런 일 있고 그래 쭉 살고 있는데 내가 처음에는 내각시가 내 엄마 같은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는 그리 착했거든요. 착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함부로 해도 이제 끽소리 못하고 나하고 따라올 줄 알았는데 멋있는 둘이를 아들 둘이 딱 낳고 난 뒤부터는 완전히 돌변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각각 의리 바뀌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36년이죠. 4년만 하면 설치 보다가 36년을 내 꽉 잡혀서 삽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센 척한 보느라고 내 설거지 이야기했다고 혼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국민들이 저보고 아주 강하다고 그래요. 강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홍준표가 강성이 됐겠습니까? 내 뒤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리고 우리 처가집도 미나 짜는 집안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뒤에 봐줄 사람이 없어요.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강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강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기댈 데도 없고 오로지 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인데 나라도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느라고 맞습니다. 그래 살았는데 제가 강한 거는 특권층, 권력자 이런 사람하고는 내가 강하게 싸웠죠. 대통령 옛날에 DJ하고도 내가 많이 싸웠고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많이 싸웠고 이명박 선대하고도 참 비터지게 싸웠고 더 싸웠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들어왔을 때는 난 경남지사 내려가 버렸으니까 싸울 일이 없었죠. 근데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싸웠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내가 이거 소리를 바꾸고 나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잘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들어왔는데 정말 이 나라 안보가 위험합니다. 위험한 게 사드 배치하는데 트럼프가 10억 불을 내놔라 이렇게 통보됐어요. 원래는 정부간의 협의는 장소만 제공하면 운용은 미국이 한다고. 그런데 정부 간의 합의를 싹 무시해버리고 돈 내놔라. 왜 그랬겠습니까? 그거는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사드도 빼고 미군도 철수하고 그 다음에 방어선을 일본,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인도 이런 식으로 대중국 방어선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 사드 10억 불을 요구해놔. 문재인이 절대 안 됩니다. 핑계대가지고 빼라. 그러면 북한에 먼저 가서 사바사바하고 중국에 먼저 가서 사바사바하고 그렇게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험해진 게 우리가 한미동맹을 깨면요 중국이 북한하고 손을 끊으면 모르겠어요. 북한하고 중국은 절대 손을 끊지 않습니다. 맞아요. 손 끊지 않는데 우리가 살 길은 한미동맹 군사력을 빌려와가지고 그래 해야 돼요. 또 문제는 뭐 전시작전 환수한다고 하잖아요. 세계에 지금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미국, 러시아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유럽에 나토는 없어요. 유럽에 전부 미국하고 공동으로 나라를 지킵니다. 나토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일본도 미일 상호방위 조약을 가지고 나라를 지킵니다. 지금 나라를 갖다가 지금 좌파들처럼 전시작전 환수하겠다 미국 너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나라를 지키는 나라가 지금 세계에 없어요. 그런데 왜 전시작전으로 환수를 하려고 하느냐? 북에서 대남 전술 전략으로 우선 미군 철수해라 다 보내놔 놓고 먹으려고 덤빈다 이 말이야. 맞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좌파 정부가 탄생하면 그렇게 위험해집니다. 오늘 또 뉴욕 타임스에서 오늘 사설이 발표됐어요. 한국의 좌파 대통령이 탄생을 하면 한미 관계는 극도로 위험해질 것이다. 아마 MIT가 보세요. 여태 휴전 이후에 한 70년 이상 한미 동맹 관계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가 이거 깨면 그 말하자면 이제 그거 되는 거죠. 적화되는 거죠. 맞습니다. 안철수 뭐야 TV 토론할 때 봤잖아요. 어린애 같잖아요. 뭐 물어보면 이젠 그만 괴롭혀요 그랬잖아요. 그게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맞아요. 그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는 것처럼 세탁기 막 돌려보라. 줄반장도 안 문재인도 돼. 안 보세요. 줄반장도 안 돼. 내가 지난번에 안 물어봤어요. 규정은 아니라고 했고. 세탁기 돌려는데 아니 말 가면서 지켜라. 그럼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적폐냐? 이런 물으니까 그래. 대답하는 게 적폐 맞다 이거죠. 그럼 당신이 이야기하는 대로 적폐는 청산해야 된다며 그럼 청산해야 되겠네. 이제 그건 대답을 하네. 말 잘못했거든. 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 재지도 못하고 한치 앞도 못 보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서 이 나라가 안전하겠습니까? 안 돼요. 대통령은 이 작은 나라 대통령은 강단과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배짱과 배심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의 저 어린애는 내가 꽉 쥐고 삽니다. 내가 꼼짝 못하게 할 자신. 홍준표 사실 전부터 북한의 이제 애들이 이제 나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니까 저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 그럼 내는 욕 안 했어요. 누굴 욕했냐면 안철수를 욕했어요. 한참 욕을 하다가 이제 문재인이는 그 간접적으로 지지 선언까지 했어요.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매체에서 선언까지 했다가 그 다음에 안철수가 올라오니까 안철수를 욕 실컷 하다가 다시 전부터 갑자기 저보고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들이 이제 내가 될란가 보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은 그나마 분단국가의 대통령이 되려면 배짱이 있어요. 배심이 있어요. 강단이 있어요. 결기가 있어요. 배짱과 배심, 강단과 결기 같은 거 대한민국에 홍준표 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시키면 트럼프 내가 꽉 잡을 자신이 있어요. 시진핑한테 내 약고 안 죽을 자신 있어요. 일본 아베 정권 그런 거 나는 안 죽여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세계 12의 경제 대국이 됐어요. 맞아요. 세계 12의 경제 대국이 됐는데 중국이 어떻게 우리한테 경제 제재를 가합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내 예를 들어서 삼성의 반도체를 화웨이에 중국에 수출 안 하면 화웨이 바로 문 닫습니다. 그거 자기 지금 앉아서 관광객, 한류, 뭐 롯데 상품점, 소비재 조금 이래 예를 내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경제를 끊어버리면 자기 나라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따오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중국의 우다웨이 특사가 저를 찾아온 일이 있어요. 다른 후보한테 가서는 사드 배치 그걸 이제 반대해달라고 다 이야기를 해놓고 내 방에 와서는 사드 배치 그 반대해달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안 하고 나는 집권하면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들여온다. 그리고 남북의 핵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북이 핵도발 못하게 핵균형을 이루면요 절대 핵이 있는 나라끼리는 전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과 협상해서 핵을 다시 들어오겠다. 그래 이야기하고 우다웨이 특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돌아가가지고 북이 미사일 도발을 못하게 빨리 중국 장군에서 막아라. 당신 북한 가라. 내가 갔다 왔다고 들었어요. 그 뒤에 넘어갔답니다. 북한에 들어갔다 와서 이제 북을 억제하려고. 그래 내가 딱 하나를 초했어요. 북을 억제하려면 딴 것보다도 압록강 그 넘어가는 태평만 댐이라고 있습니다. 수풍댐 바로 밑에 있는 댐인데 그 태평만 댐을 위에 지나가는 송유관을 끊어라. 송유관만 끊으면 북한은 모든 게 정지된다. 그 대경유전이라고 중국에 그 있습니다. 그 대경유전에서 나온 기름을 태평만 댐 위에 송유관을 통해서 북에 공급을 합니다. 그걸 끊어버리면 북은 암흑천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튿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황구시보 중국 신문에서 송유관 끊겠다는 협박이 들어갔어요. 그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선일보하고 몇 군데서 송유관
핵 도발하고 미사일 도발하면 송조관 끊겠다. 그것이 이제 북을 압박하는 수단이 돼가지고 한번 보세요. 평양에 휘발유 값이 72% 올라가지고 주유소에 줄을 서고 했다는 보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외교나 세상 일을 보려면 맥을 알아야 돼요. 맥을 끊어버리면 그건 숨 못 쉬는 겁니다. 자, 이야기 나온 지는 내가 이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미 FTA는 이거 제가 그 당시에 통과시켰는데 그 체류탄 맞아가지고 통과시켰잖아요. 제가 당대표한테. 근데 그게 문재인 후보 토론하다 보면 지가 했다고 빡빡 웃는데 세상에 니는 반대하지 않았냐? 지가 했대. 지가. 찾아보면 지는 반대 서명하는 것도 나오는데. 근데 FTA를 다시 해야 되겠다. 트럼프가 요구를 해요. 사드 10억 불 내라. 한미 FTA 다시 하자. 한미 FTA 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미국 수출이 2배가 더 넘었어요. 240%가 흑자입니다. 흑자인데 미국에서 이제 이 흑자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러니까 하자. 그래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고 있는데 이걸 뭐로 협상하는 하나는 우리나라가 1년간 중동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비용이 1000억 달러, 기름하고 전부 수입하는데 그 1000억 달러 중에서 가스 수입량이 있어요. 그것을 미국의 세일가스라고 있습니다. 안반청에서 나오는 그 새로운 세일가스라고. 세일가스를 미국에서 수입선만 바꿔주면 우리나라는 손해가 없어요. 중동에서 오는 거 미국에서 사오니까. 대신 한미 FTA에 우리가 그 흑자 보는 거 이거 다 미국에 다 보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협상을 하게 되면 한미 간에 모든 것이 깨끗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칼빈슨호 함상위에서 동해안에 지금 와있죠. 항공모함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해서 이 북미 간의 긴장도 완화시키고 한미 간의 안보도 튼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또 신청 가야 되니까 오다 보니까 양화대교에 그 사법시험 존치해놓고 올라가서 이제 시위하는 사람이 있었기나 어제 새벽에 올라와서 내가 대통령이 될 테니까 사법시험도 존치하고 행정고시도 존치하고 외무고시도 존치하겠다. 그래 약속을 딱 하니까 자기가 그러대 이종배라는 사람이던데 좀 내려와서 막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려온다고 지금 내려왔나? 내려왔어요? 가만히 봐. 네, 내려왔어? 아, 그럼 내려왔대요. 홍준표! 홍준표! 그거는 서민들의 희망이거든요. 진짜 돈 없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서민들의 꿈이라는 게 제일 첫째가 뭡니까? 내 자식 잘 되기입니다. 내 대에는 힘들고 어렵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살았지만 내 자식 때만큼은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출세하고 세상에 큰 소리 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대한민국 서민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청 가기 전에 이 한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5월 9일 날 경비원 아들 대통령 된다. 홍준표! 홍준표! 자, 5월 9일 날 까막눈 아들 대통령 된다. 홍준표!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이제 신청 갑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5월 9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큰절 한번 받으시겠습니다. 큰절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큰절 올리겠습니다. 5월 9일 홍준표는 대통령입니다. 당당한 서민 대통령 홍준표 외쳐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늘이 아껴둔 우리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위기에 서려고 아껴둔 우리 홍준표 대통령입니다. 네, 우리 홍준표 후보에게 시민들께서 일일이 악수 청합니다. 5월 9일 우리 홍준표 후보를 응원해보겠습니다. 오는 5월 9일 대선 승리로 이끌어주십시오.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변하는 날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애타는 심정 5월 9일 반드시 필승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필승입니다. 우리 홍준표를 한 번 더 외쳐보시겠습니다. 홍준표! 홍준표! 그렇습니다. 고판대를 내몰려 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서민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반드시 수능해서 우리 서민의 아픔과 고통을 막아주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당한 서울 대통령, 우리의 홍준표 후보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5월 9일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서로의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5월 9일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입시의 여지 없이 영등포역 광장을 세워주신 사랑스러운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으로 우리 홍준표 후보 힘을 갖고 신천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굳게 믿고 신천으로 갔습니다. 5월 9일 반드시 투표장으로 가셔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 이웃과 친구와 함께 2호 2번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을 깨끗이 정돈해 주시고